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6주차 첫 번째 원격 강의로서 우리 교재 페이지 161페이지에 보시면은 챕터 5 조건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본 강의에 앞서서 잠시 전달사항 한두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고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이번 주말이 지나고 다음 주 월요일 5월 4일이 되면은 드디어 여러분들이 원했든 원하지 않았던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 관계로 저희 학교도 일부 교과목은 대면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1학기 수강 신청한 교과목 중에 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교과목이 있다면은 여러분들도 아마 학교에 등교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등교하실 때 지켜야 할 수칙을 몇 가지 전달합니다. 첫 번째, 등교하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서 등교하시고, 그리고 에드워드 시스템의 건강상태 자가 진단을 한 후에 등교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강의동마다 건물 입장할 때는 반드시 입구에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개인 체온계라든지 손 세정제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세정제를 반드시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손을 비벼 가지고 여러분들 위생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학교에 등교할 때 하교할 때 수업 전후에는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나서는 반드시 손을 씻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단체 활동은 금지하고 수업이 마치면 즉시 귀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 위생 도구 중에 컵이라든지 물병이라든지 또 물티슈, 그 다음에 뭐 휴지라든지 각종 필기 도구, 손수건 이런 것들은 평소에는 뭐 친구들하고 나누어서 사용했을지는 몰라도 지금은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가능하면은 각자 혼자 쓰시고 친구들하고 공유하는 것은 금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등교하셔가 강의를 듣다가 혹시 여러분들 개인적인 몸 상태가 안 좋거나 갑자기 뭐 발열이 난다든지 이러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담당 교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각 소속 단과 대학마다 바로 알려야 됩니다. 알리고 그 다음에 콜센터에 문의를 해야 됩니다. 문의 전화번호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1339번입니다. 꼭 기억하셨다가 보고를 하고 절차대로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전달 사항은 다름이 아니고, 보통 학생들이 한 학기 등록하고 나서 한 학기가 짧은 기간이 아니죠. 보통 15주, 16주 강의가 이루어지는데 한 학기 동안 학교 다니면서 담당 교과목 교수님과 상담 한 번 안 하는 친구가 의외로 많습니다. 교수님이 전하고 싶은 거는 가능하면은 담당 그 학과목 교수님과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상담을 한두 번 정도는 찾아가서 솔직 담백하게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학교 다니는 학생 신분이다 보니까 가장 뭐 상담할 때 상담할 내용으로서는 다른 게 없을 것 같아요. 교수님 판단컨대 첫 번째는 뭐 각 과목 전문적인 지식 전달 사항 이런 내용이 많이 궁금할 거고, 그 다음에는 학년이 높을수록 진로 및 취업 지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궁금한 게 많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 개인 문제 상담이라든지 인간관계 이런 부분이 잘 원만하게 안 되어 가지고 학우들 간에 서로 만나기도 꺼려하고 대화하기 즉 소통하기도 꺼려하고 어쩐지 그 친구만 보면 부담스럽고 즉 인간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반드시 교수님한테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학교 홈페이지 에드워드 시스템에 요청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교수님 미리 전달한 이메일이라든지 전화를 통해서 상담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뭐
부담이 되는 친구들은 가능하면 교수님 휴대폰으로 직접 전화를 해서 상담을 의뢰하면은 가능하면은 신속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고민을 함께 고민을 해서 작지만은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이 되어 가지고 생활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최대한 교수님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통 학생들과 교수님하고의 상담하는데 상담함에 있어 가지고 효과적인 대화 기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능하면 교수님이 여러분들이 어떤 상담을 하면은 경청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서로 간에 공감이 이루어져야 되고, 세 번째는 뭐다? 교수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여러분들 대화의 내용을 수행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수님한테 어떤 질의를 할 때는 솔직하게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간의 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려 그러면은 개방적인 자세로 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담당 교수님은 가능하면 학생이 부담이 없게끔 본인 스스로 요약 정리를 해서 나 전달 방법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학생이 부담이 없도록 답변을 해주는 게 좋은 상담 대화 기법이라고 교수님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런 부담 갖지 마시고 어떤 고민이 있어도 여러분들 혼자 고민하면은 되게 사람이 우울해집니다. 우울해지다 보면은 불안해져요. 불안하면은 자연적으로 괴롭습니다. 그 괴로움을 혼자 해소하기에는 너무나 버겁다 이 말입니다. 왜냐? 아직 여러분들은 완전 청년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 청소년을 벗어나는 그런 상태도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여러분보다는 인생을 조금 더 살아온 교수님과 그 경험을 갖고 상담을 진솔하게 하다 보면은 의외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은 그게 결국은 좋은 상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전달하고 나머지는 우리 홈페이지에 공지사항란에 올려드릴 테니까 이번 강의도 청취하기 전에 반드시 공지사항란을 확인을 하고 강의를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 교재 페이지 161페이지 가게 되면은 제5장입니다. 조건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슬라이드를 넘깁니다. 넘기면 두 번째 슬라이드가 나오는데 여기는 현재 타이틀이 이번 장에서 학습할 내용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 요게 총 몇 가지로 5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if문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보자 이 말이죠. 두 번째는 if else 문에 대해서 알아보고, 세 번째는 중첩 if문이 뭔지, 네 번째는 switch 문이 뭔지 알아보자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보면은 브레이크 문과 컨티뉴 문, 고티브 문은 뭐다? 하나로 묶어서 요 명령문에 대해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알아보자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 오른쪽에 보면은 5장까지는 문장이 순차적으로 실행된다고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조건이 만족되면은 문장의 실행 순서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된다. 어디에서? 조건문에서 제공된다 이 말입니다. 자,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냐? 162페이지 아래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거 저 뒤에 가게 되면은 랩 문제와 그 다음에 솔루션 문제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소스 코드까지 설명하겠지만은 여기서는 개략적으로 짚어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니까 연도를 입력하시오. 그러니까 연도를 2012년을 입력했습니다. 2012년은 윤년입니다.
자, 계속 하려면 아무키나 누르십시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윤년이라는 것은 4년마다 돌아옵니다. 올해가 2020년 음력 4월이 윤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이 2016년, 그 다음에 또 4년 전이 2012년, 여기까지가 윤년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4년마다 윤년이 돌아온다 하는 걸 여러분들 참고로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 문제는 가위바위보 게임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 이래 되겠습니다. 자, 하나를 선택하라 그렇습니다. 가위는 제로고 바위는 1이고 보는 2라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사용자가 1을 입력했습니다. 그럼 사용자는 1을 선택을 했고 컴퓨터는 난수로 2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1은 여기서 뭡니까? 바이고 컴퓨터는 2를 선택했기 때문에 보입니다. 그럼 누가 이기느냐? 상식적으로 컴퓨터가 이기겠죠. 자, 이런 문제를 어떻게 알고리즘으로 정리가 될 것인지 저 뒤에 가서 또 소스 코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는 명령어를 입력하시오. 갈로에 보니까 R 아니면 C를 입력하라 그럽니다. R을 입력하게 되면 뭐다? 아래쪽에 그림 나와 있죠. 사각형을 그려보래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명령어를 입력하시오. 역시 R 아니면 C가 되어 있는데 C를 입력받았습니다. 계속하려면 아무렇게나 누르십시오 되어 있죠. C는 서클의 아마 줄임말일 겁니다. 그래서 C를 입력이 되면 뭐다? 원을 그려보라.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 내용은 우리 교재 페이지 163페이지 중간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163페이지 잠시 돌아가 보면은 우리 교재 보면 뭐라고 설명되어 있느냐?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세 가지 기본적인 제어 구조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가 뭐가 되겠습니까? 시퀀서라 그래가지고 뭡니까? 순차 구조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순차 구조가. 두 번째는 뭐다? 두 번째는 선택 구조가 있습니다. 이놈의 선택 구조는 셀렉션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반복 구조가 정리가 되는데 반복 구조는 인토레이션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순차 구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데 이 순차 구조는 전통적인 구조입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이어져 오는 구조 방식이 되겠죠. 요거는 명령어들이 순차적으로 실행되는 구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선택 구조, 이놈은 둘 중에 하나의 명령어를 선택하여 실행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반복 구조는 동일한 명령어가 반복되면서 실행되는 구조에 해당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까지는 순차 구조만을 사용해 왔다. 하지만은 컴퓨터가 되게 똑똑해졌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한 것은 선택 구조와 반복 구조가 있기 때문이다. 아래 그림은 순차 구조와 선택 구조, 반복 구조를 순서도로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 나온 이걸 뭐다? 플로우 차트라 그럽니다. 각종 뭡니까? 도형 기호를 이용해 가지고 작업의 절차를 뭡니까? 쭉 도형화 시켜서 그려놨죠. 그죠? 자, 요런 걸 우리는 플로우 차트라 그런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는 이 내용은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냐? 페이지 164페이지 맨 위쪽에 가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타이틀이 보니까 현재 자동차가 주행하는 도로와 유사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 교재 164페이지가 보게 되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니까 도형으로 그림을 그려놨는데 세 가지다. 자, 순차 구조도 있고 선택 구조도 있고 반복 구조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첫 번째 순차 구조는 도로 구조상으로 봤을 때는 자동차가 직진하는 도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선택 구조는 자동차가 두 가지의 길 중에서 하나를 이 두 가지 길이 있다. 이 중에 하나를 뭐한다? 선택해서 주행하는 뭐다? 교차로에 해당된다 이 말이죠. 세 번째는 반복 구조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자동차가 쭉 진행하다가 여기 뭡니까? 회전하면서 주행하는 회전 교차로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들은 이들 기본적인 구조를 서로 연결해서 작성이 된다는 거. 그러나 우리 교재에서는 주로 선택 구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학습을 해 보겠다 이 말입니다.
그럼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제목이 왜 조건문이 필요하노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리를 상황에 따라 결정을 다르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요 내용은 우리 교재 페이지 165페이지 맨 위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재도 보면서 여러분들이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가운데에 보니까 그 그림 5-1이 나와 있습니다. 5-1에 보니까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결정을 내리는 예라고 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교재 그 165페이지에 그림 5-1 바로 위에 보게 되면은 그 문제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데 선택 구조를 사용하면은 조건에 따라서 문장을 선택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그죠? 선택 구조는 조건을 검사하고 조건에 따라 뭐다? 실행되는 명령어를 다르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눈이 오면 지하철로 출근하고, 자, 이 순서도 보니까 눈이 왔는가 물어오죠. 이게 조건문이다. 그러면 참이라는 것은 뭐다? 눈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재처럼 지하철로 출근을 해라 이 말이죠. 그런데 물었는데 눈이 왔는가 물었는데 눈이 안 왔습니다. 거짓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럴 경우는 뭐다? 승용차로 출근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그림은 뭐다? 눈이 오면은 뭐다? 눈이 오면은 지하철로 출근하는 그림을 하나 첨부해 놨고, 오른쪽에는 뭐다? 눈이 오지 않는 거겠죠. 즉 그렇지 않으면은 승용차로 출근하라는 걸 그림으로 도식화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꼭 요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고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면은 이 내용은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냐? 165페이지 아래쪽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내용은 뭔가 하니까 우리 교재 페이지 165페이지 아래쪽에 신텍스 5.1이죠. if else 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if else 문의 형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뭡니까? 형식은 보니까 if 만약에 두 번째는 뭐다? 조건식이 들어갑니다. 조건. 그래서 자, 조건을 분석해가 이 조건이 참이면은 뭐다? 문장 1을 실행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거짓이면은 문장 2를 수행하고 끝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아래쪽에도 설명을 해놨지만은 조건식이 참이면 문장 1이 실행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문장 2가 실행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에 따라 실행되는 문장이 하나이면은 중괄호는 생략할 수가 있다. 자, 하나이면은 중괄호 요 놈은 생략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else 이하는 생략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그대로 소스 코드화 시킨 게 오른쪽 이겁니다. 여기 보니까 number라는 변수가 있죠. 자, 여기에 외부로부터 입력 값을 받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값이 만약에 5라고 가정했을 때 이 외부로부터 입력받은 넘버 변수에 보관되어 있는, 즉 저장되어 있는 5가 0보다 크냐 묻습니다. 크면은 뭐다? 양수입니다라고 출력하면 되죠. 근데 이게 만약에 5가 아니고 마이너스 1이었다. 그러면 크지 않습니다. 거짓이 되겠죠. 그러면 else 다음에 있는 이 문장 있죠. 출력문. 음수이거나 제로입니다. 이걸 출력하면 되겠다 이 말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우리 교재 페이지 166페이지 맨 위쪽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166페이지 맨 위쪽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교재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방금 그 앞에서 했는 그 예제를 그대로 예를 들어가 시험 점수가 60점 이상이면은 합격을 출력하고 60점 미만이면은 뭐다? 불합격을 화면에 출력하고자 한다면은 if else 문으로 표기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즉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스코어라는 변수는 뭡니까? 결국은 뭡니까? 시험 점수, 즉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시험 점수가 성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외부로부터 입력받은 그 성적이 뭔지는 몰라도 그 밸류 값이 60점 이상이냐 물었습니다. 이상이다 그러면 합격입니다 찍고, 이상 아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다? 불합격을 찍어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간에 있는 if문 다음에 갈로 안에 있는 뭐다? 스코어가 60보다 크거나 같나? 요게 결국은 뭐다? 조건문에 해당된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니까 다음 슬라이드는 제목이 생략할 수 있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교재 166페이지 가보시면은 중간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방금 앞에서 설명한 게 그대로 또 한 번 더 나오고 있는데, 다만 뭐다? 생략할 수 있다. 무엇을? 자, 여기 보세요. 만약 조건에 따라 실행되는 문장이 하나이면은 중간로는 뭐 한다?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스코어 점수가 60 이상이냐? 그러면은 합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불합격입니다. 이래 됩니다. 근데 아래쪽에 보니까 else전은 생략될 수 있다 그러죠. 왜? 만약에 여기 들어오는 점수의 값이 뭐 70점이다. 그럴 경우에는 뭡니까? 이 조건을 만족한단 말입니다. 그럼 아래쪽은 굳이 뭐다? 작성을 안 해도 된다. 즉 생략해도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정리하기를 스코어가 60 이상이냐 물었습니다. 이상이다. 그러면 합격입니다. 이렇게 인쇄를 하고 종료가 되겠죠. 즉 출력한다. 화면에.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예제 삽 1의 문제가 나오는데, 요거는 우리 교재 몇 페이지냐? 페이지 167페이지 맨 위에 가게 되면은, 자, 파일 이름이 뭡니까? if else 1.c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파일의 소스 코드를 보여주고 있는데, 요 현재 우리 슬라이드의 내용 요 부분은 어디에? 167페이지 맨 아래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온도를 if else 문을 이용하여 검사한 후에 영상이면은 영상의 날씨입니다를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다? 영하의 날씨입니다를 출력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출력 화면에 보니까 온도를 입력하라 그러는데 마이너스 10도 영하를 입력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출력되기를 영하의 날씨입니다. 이렇게 출력되고 현재 온도는 마이너스 10도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예제 삽 1이 나옵니다. 요거는 우리 교재 167페이지 뭡니까? 맨 아래쪽에 나와 있죠. 그죠? 맨 아래쪽. 자, 소스 코드 자체는 뭐 맨 위쪽에 있는데, 이걸 보면은, 자, 뭐냐? 자, 요 소스 코드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뭔데, if else 문이 실행된 다음에는 어떤 문장이 실행되느냐 이다. if 문이 끝나면 뭐다? 조건이 참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이 if else 문 다음에 있는 문장이 실행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요 if 문을 딱 보게 되면은, 자, template라고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메뉴에 인테저하고 템플레이츠라고 세미콜론 선언을 해놨습니다. 템플레이츠라는 변수는 뭐다? 인테저 정수형으로 선언하겠다. 그리고 화면에 온도를 입력하시오. 이 문장 센텐스를 출력하고,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 뭐다? 템플레이츠, 그죠? 온도를 뭐다? 입력받겠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왼쪽에 %d 있죠, 그죠? 자, 이거는 뭡니까? 형식 자료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밑에 if문 보니까 템퍼레이처 온도를 입력받았는데 그게 0보다 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즉 이 템퍼레이처 변수에 보관되어 있는 그 밸류가 0보다 크면은 뭐다? 아래 문장을 실행하라. 아래 문장이 뭡니까? 영상의 날씨입니다. 이게 뭐다? 텍스트 화면에 출력이 되겠죠. 그죠? 즉 템퍼레이처가 0보다 크면은 뭐다? 아래 요 문장이 실행된다. 그 다음에 else 문장은 보니까 템퍼레이처가 0 이하이면은 뭐다? 아래 문장을 실행한다 이 말이죠. 여기 템퍼레이처 밸류 값이 0 이하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받아들인 온도 값이 뭡니까? 음수다 이 말이죠. 즉 영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래쪽에 보니까 영하의 날씨입니다. 이렇게 출력이 되게끔 문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현재 온도는 뭐다? 몇 도입니다. %d. 그 다음에 뭐다? 템퍼레이처 변수 값을 위해서 갖고 오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항상 실행된다라는 거, 요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이 소스 코드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뭐다? if else 문이 실행된 다음에, 요 if else 문이 실행된 다음에는 어떤 문장이 실행되느냐 이다. 그래서 if 문이 끝나면은
조건이 참이든 거짓이든 상관하지 않고 if else문 다음에 있는 문장이 실행된다는 거. 뭐? 이게 실행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예제 샵 2번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 교재 몇 페이지? 168페이지로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 가면은 맨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니까 뭐라고?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정수가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말해주는 뭐다. 프로그램을 작성해보자. 이래 되겠습니다. 자, 홀수와 짝수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습니까? 짝수 같은 경우는 뭐다. 2로 나누어 가지고 나머지가 0이 되면은 불러들인 그 값은 뭐다. 짝수가 되겠죠. 자, 홀수 같은 경우는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 되면은 나머지 연산자 1이 되면은 홀수가 되고 나머지 연산자는 퍼센테이지를 사용한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재 그 168페이지 소스 코드 바로 밑에 보니까 정수를 입력하시오. 자, 23을 입력했습니다. 이 입력된 정수는 홀수입니까? 물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다? 2로 나누어가 나머지가 0이 나오면은 뭐다? 짝수가 될 것이고 나머지가 1이 나오면 홀수가 되겠죠. 자, 이 출력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요 예제 삽 2가 나오는데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168페이지에 맨 위에 있습니다. 그죠? 맨 위에 있는 소스 코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설명을 들으면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자, 가장 먼저 뭡니까? 자, 인테자하고 넘버를 뭐다? 정수형 변수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린트 정수를 입력하시오. 요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입력 안내 메시지가 된다. 이 메시지를 먼저 출력하고 자, 아래쪽은 스캔F 함수를 썼기 때문에 사용자로부터 뭡니까? 값을 입력받아서 넘버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는 가니까 if 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갈로에 조건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 중간에 뭡니까? 이 꼴이 더블로 나오죠. 이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관계 연산자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받아들인 넘버 변수에 있는 값을 2로 나누어 가지고 나머지가 0이냐 묻는 겁니다. 물은데 0이 나오면 뭐가 되겠습니까? 짝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래쪽에 프린트 출력문에 보니까 입력된 정수는 짝수입니다. 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else는 뭔데? 그렇지 않으면 홀수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출력문은 프린트 F하고 입력된 정수는 뭐다? 홀수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면은 예제 3이 나옵니다. 이 예제 3은 우리 교재 169페이지 가보면은 중간 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그 169페이지 중간 부분에 가니까 뭐라고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험 성적이 60점 이상이면 합격과 동시에 뭐다? 장학금도 받을 수 있다고 출력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노? 이 말이죠. 자, 이거는 자, 컴파일 해가지고 실행해가지고 나타난 출력 화면이 텍스트 화면이 되겠죠. 그래서 성적을 입력했는데 90점을 입력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이 뭡니까? 합격입니다. 출력되고 그 다음에 장학금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출력된 화면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예제 샵 3 그래가지고 뭡니까? 소스 코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169페이지 중간 부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가니까 169페이지 예제 샵 3에 보니까 뭐라고 되겠습니까? 만약 조건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이 되겠죠. 요것이 참인 경우에 여러 개의 문장이 실행되어야 한다면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즉 예를 들어서 시험 성적이 60점 이상이면 합격과 동시에 뭐다? 장학금도 받을 수 있다고 출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중괄호를 이용하여 문장들을 묶어서 한꺼번에 실행하면 편리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 스코어 점수를 입력받았는데 자, 요거는 뭡니까? 성적이 되면. 그래서 성적이 60점 이상이면 뭐다? 합격입니다. 장학금도 받을 수 있다. 요 두 개의 문장을 출력하라 이 말이죠. 자, 그렇지 않으면은 즉 else 뭐다? 불합격입니다. 이렇게 찍고 나머지 뭡니까? 다시 도전하세요. 이 문장을 출력하게끔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뭡니까? 리턴 제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메뉴에 보니까 인테저 스코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스코어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뭡니까? 시험 성적 변수가 되겠죠. 그죠? 참고로 여기로 말하면 그냥 성적 변수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복합문이 나옵니다.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170페이지 가보시면은 메뉴에 뭡니까? 메뉴에 170페이지 가면은 메뉴에 뭡니까? 아까 살펴봤던 성적을 입력하시오. 이 내용이 있고 그 바로 밑에 보면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재 잠시 보면은 이 경우 만약 스코어의 값이 6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중괄호에 쌓인 두 개의 문장이 실행된다. 이러한 문장을 뭐다? 그룹핑을, 자, 이러한 문장 그룹핑을 복합문, 즉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라고 한다. 여기 나와 있죠. 복합문을 뭐다?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 라고 하고, 복합문은 뭐다? 다른 말로 블락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단일문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면은 어디나 단일문 대신 넣을 수 있다. 단일문 대신에 넣을 수 있다. 그리고 복합문은 중괄호를 사용하여 문장들을 뭐다? 그룹핑 한다는 거. 그래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뭐다? 뭡니까? 그룹핑 했는 모양이 되겠죠. 즉 조건식이 참이면은, 여기 이 조건식이 참이면은 두 개의 문장이 뭐다? 그룹핑 되어서 실행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동시에 출력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조건 연산자라는 게 나옵니다.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 171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171페이지 맨 위쪽에 보니까 뭐다? if else 문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조건 연산자를 소개하겠다. 이래 되겠습니다. 조건 연산자. 그래서 조건 연산자는 C 랭귀지에서 유일하게 3개의 P 연산자를 가지는 3항 연산자다. 알겠습습니까? 그럼 여기 항이 몇 개? 3항이라 그러시니까 조건식 항 하나, 그 다음 값 1 항 하나, 값 2 항 하나, 이렇게 3개로 구성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현재 우리 뭐다? 조건 연산자의 뭐다? 구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근데 중간에 보니까 퀘스천 마크와 물음표와 그 다음에 콜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조건 연산자는 요 퀘스천 마크 기호와 콜론 기호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퀘스천 마크 요 앞에 있는 것이 요 부분이 뭐다? 조건이 되게요. 요 조건이 참이면은 뭐다? 값을 얻으러, 요게 참이면은 값 1을 뭐다? 반환을 해주고, 요 조건이 거짓이다. 만약에 거짓이면 뭐다? 값 2를 뭐다? 반환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니까 big이라는 변수를 쓰고, 오른쪽에 보니까 뭐가 나와 있습니까? 왼쪽에 big은 변수가 되겠지만 여기 괄호 안에 있는 요 부분은 뭐다? 조건이 될 거고, 그 다음 퀘스천 마크가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x 콜론 y가 있습니다. 자, 콜론으로 구분을 해서 앞에 있는 x 있죠. 요거는 값 1을 반환할 변수가 되겠죠. 뒤에 y는 뭐다? 값 2를 반환할 변수가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요 조건식 x가 y보다 크다가 조건이 되는데, 조건 x가 y보다 크다 이놈이 참이면은 뭐다? 요 x 값 있죠. 요 x가 수식의 값으로 반환이 되고, 요 조건이 만약에 거짓이면은 뭐다? y가 수식의 값으로 반환된다. 즉 이의 문장을 실행하게 되면은 xy 중에서 큰 수를 반환하여 어디에? big이라는 변수를 썼기 때문에 big에 저장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참고하시고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예제가 하나 나옵니다. 이 예제는 우리 교재 171페이지 아래쪽에 가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아래쪽에. 그래서 요거는 파일 이름이 현재 우리 교재 가게 되면은 그 아래쪽에 보니까 171페이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condition.c라는 파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파일이 뭡니까? 소스 코드를 현재 여기에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 보니까 인테자 xy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뭡니까?
사용자로부터 두 개의 정수를 받아가지고 큰 수와 작은 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조건 연산자를 이용하여 작성한 것이다 이 말.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교재 아래쪽에 171페이지 보니까 뭡니까? 사용자로부터 두 개의 정수를 받아서 큰 수와 작은 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조건 연산자를 이용하여 작성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려야 할 게, 자, 조건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큰 수를 찾는다 이 말. 즉 뭔데, x와 y가 만약에 참이면은 뭡니까? 수식의 x가 수식의 값이 되고 거짓이면은 y가 수식의 값이 된다 이 말. 따라서 두 수 중에서 큰 수를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보니까 인테자형 변수를 써가지고 xy를 선언을 했고, 프린트 f문의 출력문 문과 첫 번째 수 이꼴이 출력이 되고, 외부로부터 뭡니까? x의 변수에 들어갈 값을 하나 받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프린트 f문하고 두 번째 수 이꼴이라고 하고, 아래쪽에 스캔 f 해가지고 외부로부터 임의의 변수 값을 하나 입력받더라 이 말. 그리고 아래쪽에 보니까 프린트 f하고 큰 수 이꼴 %d 해가지고 x가 y보다 크냐, 자 요렇게 돼가 있는데 요거 그대로 출력될 거고, 여기에 보니까 x 콜론 y가 떡 돼가 있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이 둘 중에 큰 값이 뭐다?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 작은 수 %d는 이 조건에서 우리가 비교를 해가지고 작은 값이 여기에 뭡니까? 저장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니까 첫 번째 수는 2를 받았고 두 번째 수는 3을 받았는데 서로 비교해 보니까 큰 수는 3이다. 작은 수는 2다. 이렇게 화면에 출력되고 프로그램이 종료될 것이다. 그럼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갑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논리 연산자가 나옵니다. 이 논리 연산자는 우리 교재 페이지 173페이지 가게 되면은 저 위쪽에 4점하고 복잡한 조건식을 사용하는 if else 문이 나옵니다. 거기에 네 번째 줄에 보니까 논리 연산자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논리 연산자는 여러 개의 조건을 조합하여 참인지 거짓인지를 따질 때 사용하고, 예를 들어 비가 오지 않고 휴일이면 테니스를 친다라는 문장에는 비가 오지 않는다라는 조건과 휴일이다라는 조건이 동시에 만족이 되면은 테니스를 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C 언어에는 조건들을 다양하게 묶을 수 있는 연산자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게 우리 교재에 보니까 표 4.3 논리 연산자, 현재 우리 슬라이드 내용이 있죠. 요 내용이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럼 첫 번째 연산자는 x하고 앰퍼사드 y가 나오는데, 요거는 뭡니까? 논리 연산자 중에 AND 연산에 해당된다 이 말. 즉 AND 연산자는 진리표를 우리가 따져보면은 입력 AB가 있고 출력 만약에 F가 있다면은 입력이 0011 0101이 들어간다면은 출력 결과 F는 11일 때만 1이고 나머지는 전부 제로다. 즉 폴스다. 1일 때만 true다. 즉 x와 y가 모두 참이면은 11일 때 1이다. 참일 때 참이다 이 말이죠. 참이면 참을, 그렇지 않으면은 전부 거짓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보니까 x 필터 기호 W이죠. 요게는 수직 바로 나왔지만은 필터 기호입니다. 요래 중간에 구멍이 요래 나와 있어요. 우리 키보드 상에 요 키가 있죠. 그죠? 그래서 X와 Y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OR 연산인데, OR 연산은 진리표를 따져보면 입력 AB가 있고 출력 F가 있다면 입력 역시 0011 0101이 들어가면 OR 연산자는 00일 때만 제로다 이 말. 나머지는 1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거짓일 때 거짓이고, 자, 둘 중에 하나라도 1이 들어가면 뭡니까? 참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설명을 x나 y 중에 하나만 참이면은 참이다 이 말. 모두 거짓이면 거짓이다. 즉 00이면은 제로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이 느낌표 x가 있죠. 이 느낌표는 자 not 해로의 의미인데 논리 부정 해로라 그러는데 not 연산에 해당됩니다. 즉 주어진 x가 참이면은 발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이 되고
x가 거짓이면은 뭡니까? 참이 나온다. 뭐가? 결과가.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니까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교재 173페이지 아래쪽에 보니까 그림 5.2에 논리 연산자는 조건을 묶을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조건을.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마차가 두 대보다 크고 이 말입니다. 요거는 엔드 연산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 종이 있죠. 요 종이 있죠. 시종이 뭐다? 10명보다 크냐 이래 물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크면은 뭐다? 에? 결과가 뭡니까? 둘 다 만족하니까 참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논리 연산자 예를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참고하세요.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엔드 연산자가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 교재 몇 페이지? 173페이지 맨 아래쪽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엔드 연산자 예가 하나 있는데 나이가 여기 변수 보니까 age라고 썼습니다. 나이가 30살 이하이고 30살 이하이고 자 엔드 연산자를 썼죠. 토익 성적이 700점 이상이라는 자 토익 성적이 뭐다? 700점 이상이라는 조건을 걸었다고 가정하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교재 173페이지 아래쪽에 보니까 엔드 연산자인 앰퍼사드는 두 개의 피연산자가 모두 참일 때 여기 두 개의 피연산자는 뭡니까? 여기 두 개의 피연산자라는 것은 두 개의 피연산자가 모두 참일 때 이랬습니다. 자, 뭐 요게 피연산자 한 개, 요게 피연산자 한 개라고 했을 때 이 두 개가 뭡니까? 모두 참일 때만 연산 결과가 참이 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재 아래쪽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하는데 나이가 30살 이하이고 토익 성적이 700점 이상이라는 조건을 걸었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니까 현재 우리 슬라이드 내용에서 보고 있는 요 내용입니다. 이 수식에서 age가 30 이하이고 토익이 700 이상인 경우에만 참이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ge가 27이고 토익이 800인 경우에는 참이 된다. 그 다음 만약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거짓이면 전체 수식의 값은 거짓이 된다. 그리고 OR 연산자 요 필터 기호 있죠. 그죠?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거는 하나의 피연산자만 참이면은 연산 결과가 참이 되고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조건이 변경되어서 나이가 30살 이하이거나 토익 성적이 700점 이상이면 된다고 하자. 그럴 경우에는 age가 27이고 토익이 699인 경우에도 참이 된다는 걸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방금 교수님이 설명한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죠. 즉 OR 연산자 나이가 30살 이거나 이 나이가 30살 이거나 토익 성적이 700점 이상이면 토익 점수가 700점 이상이면 된다고 하자. 그럼 요거는 뭡니까? 나이가 27살 들어갔으니까 30보다 작죠. 그러니까 이하 맞다. 그 다음 요거는 뭔데? 토익 점수가 700 이상이 된다고 하자가 요거는 거짓이다. 그런데도 왜 참이 되는데? OR 연산자이기 때문에 진리표에서 뭐라 그렇습니까? 둘 다 제로일 때만 제로고 나머지는 1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피연산자 둘 중에 하나만 참이 되었으니까 결과론적으로 OR 연산자의 결과가 뭡니까? 참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요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재 몇 페이지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뭡니까? 이번에는 낫 연산자가 나옵니다. 이 낫 연산자는 우리 교재 174페이지 가시면은 맨 아래쪽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아래쪽에 보니까 낫 연산자는 피연산자의 값이 참이면은 연산의 결과값을 거짓으로 만들고 피연산자의 값이 거짓이면은 연산의 결과값을 뭐다? 참으로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그림 보니까 초기 상태 x라는 변수에 1이 들어갔다. 그럼 이게 참의 값이다. 이걸 뭡니까? 낫 연산을 하게 되니까 뭐다? 연산이 실행된 후에는 뭐다? x라는 변수의 값이 뭐다? 거짓으로 바뀐다. 제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예제 소스 코드가 하나 나오는데 이 예제 소스 코드는 우리 교재 몇 페이지에 나오느냐? 페이지 175페이지에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세 번째 줄에. 세 번째 줄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논리연산자를 사용해보자. 즉 사용자가 입력한 정수가 0에서 100 사이인지를 검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보자. 논리연산자 앰퍼사드 더블을 사용해서 0 이상이고 100 이하인지를 검사하면 된다. 그래서 현재 이 소스 코드는 우리 교재 곧 나와 있듯이 파일명이 체크 언더바 넘버.c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소스 코드 보니까 넘버라는 변수는 뭐다? 인테자형을 써가 정수형으로 쓰겠다고 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프린트 F문을 써서 정수를 입력하십시오 하시오 하고 뭐다? 화면에 출력되게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래쪽에 출력 화면을 보니까. 그리고 뭐다? 스캔F에서 외부에서 뭡니까? 넘버 변수에 복원할 뭐다? 임의의 값을 하나 입력을 받겠죠. 여기는 보니까 98을 입력받았네요. 그 다음 if문을 만나가지고 여기 뭐다? 족구문이 나오죠. 자, 넘버가 0 이상이고 넘버가 100 이하이면 이 말입니다. 그러면 98을 입력받았으니까 여기 포함이 되죠. 그래서 프린트 F문 입력한 정수가 0에서 100 사이에 있습니다. 이렇게 출력하고, 그렇지 않다면은 else 뭐다? 프린트 F하고 입력 정수가 0에서 100 사이가 아닙니다. 이 내용을 출력하고 끝내라 이 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다음 슬라이드는 뭐다? 단축 연산이 나오는데 요거는 우리 교재 175페이지 맨 아래쪽에 가게 되면은 뭐다? 나오는 내용 부분이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맨 아래쪽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뭔데? 단축 연산, 즉 우리 교재는 단축 계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재 잠시 맨 아래쪽에 보시면은 뭐라고? 논리 연산자를 포함한 수식을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보니까 AND 연산자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P 연산자 중에서 처음 P 연산자의 값이 거짓이면은 다른 P 연산자들은 계산되지가 않더라. 왜냐하면은 AND 연산자의 경우에 첫 번째 P 연산자의 값이 거짓이면은 나머지 P 연산자들을 계산하지 않아도 전체 수식의 값은 거짓이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재 다음 176페이지 넘어가니까 맨 위에 뭡니까? 자, 그림이 나와 있죠. 요게 현재 우리 강의 자료 요 슬라이드에 요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외부로부터 임의의 값을 입력을 받았다 이 말. 그러니까 A가 참이고 B가 뭡니까? 거짓이면은 AND 연산자이기 때문에 뭡니까? 요 C는 자동으로 실행되지 않는다. 왜? 여기서 참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실행된다. 그 다음 오른쪽에도 보니까 이번에는 A가 거짓이고 OR 연산자입니다. 그 다음 B가 참이다. 그럴 경우에는 우회된다. 자, OR 진리표에 보니까 OR 회로의 진리표를 보니까 00일 때만 0고 나머지는 전부 1이라 그랬으니까 이 둘 중에 하나의 참이면은 뭐다? 요 앞에가 참이기 때문에 요게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멈춰버리고 C는 실행되지 않더라 이 말이죠. 그 다음 아래쪽에 보니까 소스 코드가 요래 하나 있는데 요거는 우리 교재 176페이지 위에서 하나,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에 보면 나와 있죠. 그럼 여기에 보니까 자, 요거는 뭔데? 첫 번째 P 연산자인 뭡니까? 자, 2가 3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따져봐야 되겠죠. 따져보니까 요거는 뭡니까? 크지 않으니까 거짓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게 거짓이기 때문에 두 번째 P 연산자 있죠. 증감 연산자 X가 있고 이놈이 5보다 작나 이래 물어왔습니다. 요거는 자연적으로 뭐다? 계산되지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두 번째 P 연산자에 있는 증감 연산자 요 놈은 플러스 실행되지가 않는다. 왜? 이것은 수식의 계산을 빠르게 하기 위해 가지고 컴파일러에서 사용하는 기법이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예에서 증가 연산자가 항상 실행될 거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OR 연산자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OR 연산자의 경우는 뭡니까? 첫 번째 P 연산자의 값이 참이면 나머지 P 연산자들을 계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전체의 수식은 이미 값이 참이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우리는 뭐다? 단축 계산이라고 합니다. 영문으로는 sort 뭐다? circuit
evaluation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넘어가니까 뭐다? 윤년 랩 문제로서 윤년을 판단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윤년. 그런데 자, 여기서 잠시 멈추어서 무엇을, 자, 우리 교재 페이지 177페이지 가게 되면은, 177페이지 가게 되면은 메뉴에 뭐가 나옵니까? 자, 중간 점검과 참고 내용이 나옵니다. 이 중간 점검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점검 문제 보게 되니까 뭡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뭐가 나와요? 두 개의 정수를 입력받아서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결과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자. 예를 들어서 2와 10을 입력하면 8을 출력하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정수를 입력받아서 2의 배수인 동시에 3의 배수인지를 검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걸 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소스 코드를 여러분들 작성하라 그러면은 첫 번째 줄에는 어찌되었거나 뭡니까? 자, 헤더 파일을 포함해야 되니까 샵 include 하고 studio io.h 갈로 닫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두 번째 줄은 인테자 메인 하고 갈로 열고 보이드 갈로 닫고 그 다음에 중갈로 열고 그 다음 줄에는 int 하고 띄우고 x, y 세미콜론 그 다음 줄에는 출력문을 넣어야 되겠죠. 프린트 f 하고 갈로 열고 더블 코테이션 마크 다음에 두 개의 정수를 입력하시오 콜론 코테이션 마크 갈로 닫고 세미콜론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 변수의 값을 입력받아야 되니까 스캔 f 하고 갈로 열고 뭡니까? 자료형은 코테이션 마크 %d 띄우고 %d 코테이션 마크 컴마 그 다음에 앰퍼사드 x 컴마 앰퍼사드 y 갈로 닫고 세미콜론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건문이 나와야 되겠죠. if하고 갈로 열고 x가 y보다 크냐 갈로 닫고 그 다음 줄에는 프린트 f하고 갈로 열고 코테이션 마크에 %d 백슬래시 n 자, 개행해야 되니까, 줄을 띄어야 되니까, 그 다음 더블 코테이션 마크 들어가고, 컴마, x y, 갈로 닫고, 세미콜론.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if문이 나왔으니까, 자, if문 조건이 참이면은 프린트 f문을 바로 실행하면 되는데, 거짓이다. 그럴 경우는 else 명령이 들어가야 되겠죠. else 다음에는, 프린트 f하고, 갈로 열고, 코테이션 마크, %d, 슬래시 n, 더블 코테이션 마크, 컴마, 그 다음에 y-x, 갈로 닫고, 세미콜론. 그 다음 마지막에는 뭐다? 리턴 제로하고 세미콜론 이렇게 소스 코드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소스 코드를 역시나 어떻게 샵 include 갈로 열고 stdio.h 갈로 닫고 그 다음에 인테자 메인 갈로 열고 보이드 갈로 닫고 그 다음에 중갈로 다음에 자 먼저 변수를 선언해야 되니까 int하고 띄우고 x 세미콜론 그 다음 프린트 f문을 써가지고 갈로 열고 더블 코테이션 마크 다음에 정수를 입력하시오 콜론 그 다음에 코테이션 마크 우갈로 닫고 세미콜론 그 다음 스캔 f를 쓰고 갈로 열고 더블 코테이션 마크 하고 %d 더블 코테이션 마크 컴마 앰퍼사드 x 갈로 닫고 세미콜론 이렇게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줄에는 if하고 갈로 열고 뭡니까 x %e 그 다음에 관계연산자 이꼴 두 개 써야 되겠죠. 그 다음 제로 요거는 뭐다 외부로부터 입력받은 x 변수의 값을 2로 나누어가 그 값이 뭡니까 0이냐 묻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앰퍼사드 더블 들어가고 x %3 그 다음에 이꼴 더블 들어가고 제로 갈로 닫고 자 두 번째 이거는 뭡니까 외부로부터 입력받은 x 값을 3으로 나눠가 제로이냐 묻는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왜 필요합니까? 외부로부터 입력받은 임의의 값이 뭡니까? 2의 배수인지 3의 배수인지 검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조건문이 들어간다. 다음 줄에는 프린트 f하고 갈로 열고 더블 코테이션 마크 2와 3의 배수 슬래시 n 코테이션 마크 갈로 닫고 세미콜론 마지막 줄에 리턴하고 제로 세미콜론 맨 끝에는 뭐다? 우갈로를 닫아주면 되겠죠. 자, 요렇게 소스 코드를 여러분들이 작성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교재 177페이지에
위에 두 번째 보니까 참고 부분이 나오는데 참과 거짓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관계 수식이나 논리 수식은 수식이 거짓이면 제로를 생성하고 참이면 1을 생성한다. 하지만 피연산자의 경우에는 0이면 거짓이고 0이 아닌 값은 무조건 참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not 연산자의 경우와 같이 자 느낌표 100 하면은 100의 값을 참으로 간주하여 여기에 not을 적용하여 제로 값이 생성된다. 그래서 수식의 결과로는 항상 0이 아니면은 1만 생성되지만 피연산자로서 참과 거짓을 분류할 때는 0이면은 거짓이고 나머지는 모두 참으로 간주하겠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본문 슬라이드로 돌아와 가지고 현재 여기 보니까 뭡니까? 윤년을 판단해보자. 요거는 179페이지 가봅니다. 우리 교재 179페이지 가니까 뭡니까? 그 소스 코드가 나와 있죠. 자, 그거는 잠시 놔두고, 자, 우리 슬라이드를 돌아와가지고 뭐다? 윤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프로그램을 if문을 사용하여 작성하여 보자. 그래서 여기 출력 화면에 보니까 연도를 입력하시오 하고, 콜론 다음에 2012년을 입력받았다며. 그래서 처리해 보니까 2012년은 윤년이다. 그리고 계속 하려면 아무 키나 누르십시오. 이렇게 출력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자, 솔루션 문제, 윤년 판단하는 게 소스 코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우리 교재 179페이지 보게 되면 뭡니까? 메뉴에 리프 언더바 이어.c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 파일의 소스 코드를 그대로 여기에 뭡니까? 지금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 int 함수를 써가지고, 이어 함수는 뭐다? 정수형으로 쓰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그 다음 두 번째 줄에는 프린트 F문에 해가지고 연도를 입력하시오. 화면을 출력한 다음에 콜론까지. 그 다음 스캔 F 해가지고 뭡니까? 이어 변수에 뭐다? 이미 값을 입력받겠다. 그 다음 if문에 해가지고 이어를 뭐다? 4로 나눈다. 나누가 나머지가 0으로 떨어지면은 뭐다? 에? end니까 요거는 end 논리 연산자. 그 다음에 이어 입력받은 그 연도를 뭐다? 에? 100으로 나눈다며. 100으로 나눠가 그 나눈 그 나머지 값이 뭡니까? 0이 아니냐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 그 다음에 뭐다? 여기는 이제 OR 연산자를 썼습니다. OR. 이어를 입력받았는데 그걸 400으로 나누어가 제로와 같나 이래 묻는다 이 말. 그러면 어떤 임의의 값이 하나 나오겠죠.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하면은 메뉴에 보니까 입출력 라이브러리 함수를 위한 뭐다 헤더 파일을 포함하고 있다. 이 헤더 파일. 그 다음에 인트형 변수 뭡니까? 변수 이어를 여기에서 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사용자로부터 뭐다 연도를 뭐다 입력을 받아서 변수 요 이어에 저장하겠다 이 말. 그리고 if문으로 윤년을 판단하는 조건식을 계산해 가지고 그 결과값이 뭐다? 참이면은 윤년이라고 출력하고, 알겠습니까? 밑에 나오죠. %d년은 윤년입니다. /n 이어라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뭐다? 윤년이 아니라고 출력한 다음에, 자, 이게 아니라면은 else, 그렇지 않다. printf %d년은 뭐다? 윤년이 아닙니다. 이렇게 출력을 한 다음에, 그리고 if문의 조건식에서 여기서 논리 연산자 요 앰퍼사드 더블가 필터 기호에 있죠, 그죠? 요 OR 연산자가 있는데 논리 연산자 요 앰퍼사드가 뭐다? 요 필터 기호의 부에 우선순위가 낮기 때문에 갈로를 사용을 했습니다. 갈로를 우리 교재에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갈로를 사용했다라는 말은 뭡니까? 이 메인 함수 밑에 여기에 자갈로 여기 우갈로 있잖아요. 이걸 보고 우리가 갈로를 사용했다 이 말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랩 동전 던지기 게임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에 182페이지에 맨 위에 181페이지 가보세요. 181페이지 가니까 180페이지네요. 180페이지고 맨 위에 가니까 거기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동전 던지기 게임은 뭐다?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실제 동전을 던지는 것처럼
앞면과 뭐다? 뒷면이 랜덤하게 나와야 한다. 이래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력 화면을 보니까 동전 던지기 게임을 시작합니다. 앞면입니다. 계속하려면 아무 키나 누르십시오. 이래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밑에 소스 코드 나와 있는 요 내용은 우리 교재 페이지 180페이지 맨 아래쪽 중간 부분에 보면은 나왔는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C 언어에서 난수를 생성하려면은 stdlib.h 헤드 파일을 다음과 같이 포함시키고, 알겠습니까? 랜드 함수를 호출하면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 소스 코드에 보니까 stdlib.h 요 헤드 파일을 포함시켜 놨다며. 그래놓고 뭐다? 여기에다가 int coin이라는 변수를 정수형 변수로 쓰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좌변에 있는 coin 변수에는 뭐다? 랜드 함수를 사용해가 임의의 뭐다? 랜덤 값을 하나 저장을, 자, 대입을 한다면 저장하겠다. 집어넣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C 언어에서 이 랜드 함수 있죠. 이 랜드 함수는 0부터 32,767까지 정수를 생성합니다. 즉 동전 던지기 게임에서는 0 또는 1이 랜덤하게 나오면 되더라 이 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이 말이죠. 랜드 함수가 반환하는 값을 2로 나누어서 나머지를 취하면 뭐다? 된다 이 말. 즉 2로 나눈 나머지는 뭐다? 틀림없이 0 또는 1일 것이다 이 말. 나머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응? 나머지는 전용 연산자인 퍼센테이지가 있더라.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솔루션 문제는 그래가지고 동전 던지기 게임 소스 코드가 또 나와 있는데,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182페이지 맨 위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교재 한번 보세요. 그거가 맨 위에 나와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첫 번째 보니까 뭡니까? 프린트 F하고 동전 던지기 게임을 시작합니다. 문자를 출력하고 int coin하고 이꼴 랜드 함수 썼고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미 난수를 읽어 들어가 2로 나눈 다음에 나온 결과 값을 좌측에 뭡니까? 정수형 변수 코인에 저장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if문을 써서 조건을 썼죠. 좌변에 있는 코인 변수의 값과 뭐다? 우변에 있는 제로가 서로 같나 이 말입니다. 같으면은 뭐다? 프린트 F문에 해가지고 앞면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뭐다? 프린트 F문을 써가지고 뒷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다 이 말. 이해되겠습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겠죠? 그럼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이제 중간 점검 문제가 나옵니다. 이 중간 점검 문제는 어디에 나오는 내용이냐 이 말이죠. 이거는 어디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까? 중간 점검 문제. 자, 이거는 어디에 나오는 문제인데, 자, 잠시 놔두고 일단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임의 변수 n의 값이 10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뭐다? 라지를 출력하고 100보다 뭐다? 작으면은 스몰을 출력하는 if else 문을 작성해보라. 이래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소스 코드로 작성하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응? 자, 우리 앞부분은 일단은 생략하고 중간에 처리 부분만 설명한다면은 어떻게? if 문을 이래 써야 되겠죠. 갈로 열고 n이 뭐다? 100보다 작나 이래 줘야 됩니다. 작다 갈로 닫고, 그 다음에 프린트 F하고 갈로 열고 코테이션 마크 스몰 슬래시 n 코테이션 마크 우 갈로 닫고 세미콜론, 그 다음 else하고 if 갈로 열고 n이 200보다 작냐 갈로 닫고, 그 다음 프린트 F문을 써가지고 갈로 열고 뭡니까? 좀 확장해서 설명한다면 더블 코테이션 마크하고 medium 슬래시 n 더블 코테이션 마크 우갈로 닫고 세미콜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else하고 프린트 F하고 갈로 열고 더블 코테이션 마크에 라지 슬래시 n하고 코테이션 마크 우갈로 닫고 세미콜론. 자, 요런 식으로 소스 코드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그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타이틀이 연속적인 if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교재 183페이지 맨 위에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재 183페이지 맨 위에 가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교재 맨 위에 보니까, 자, 그 교재 맨 위에 바로 밑에 보니까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요 그림이 뭡니까? 신텍스 구문 5.2라고 되어 있죠. 연속적인 if else 문을 지금 예제를 들고 있는데, 교재 183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if else 문은 뭐다?
조건식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따라 가지고 두 개의 문장 중에서 하나를 실행한다. 가끔은 세 개 이상의 명령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럴 때는 연속적인 if else문을 사용하면 여러 조건식을 검사하고 세 개 이상의 조건에 대해 서로 다른 코드를 실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요 그림에 나와 있는 걸 따져보면 형식에 if하고 조건식 1이 있다면 그러면 이걸 뭡니까? 비교해 보겠죠. 그래가지고 비교했는데 조건식 1이 참이면은 뭐다? 밑에는 실행할 명령문을 추가시켜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다? if 조건식 2를 또 비교해 본다면 그럼 이 2가 참일 경우에는 실행할 명령문을 밑에 여기에다가 적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 점점점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며 else 그렇지 않으면 뭐다? 모든 조건식이 거짓일 때 실행될 명령문을 여기에 추가해주면 되겠다. 참고하시고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학점 부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성적을 입력하시오. 99점을 입력했네요. 그러니까 학점이 뭐다? A라고 나옵니다. 자, 요거 보면 여러분들 뭔가 좀 느끼는 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 학기 끝날 때 학점을 받을 때 요런 학점을 받으면 아주 좋겠죠. 자, 이래 얘기하면 어떤 친구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A가 뭡니까? 이항 주는 거 A 플러스 뭐 A 뿔을 주지. 물론 여러분들이 성적을 그만이 뭐 취득을 했으면 A 플러스 아니라 뭐 응? 얼마든지 주죠. A 제로도 줘야 되고 아무쪼록 요거 보에 갑자기 그게 생각나는데 성적 평가는 교수님이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채점을 잘 해가지고 불이익이 없도록 할 테니까 아무 걱정 마시고 바로 이어서 오른쪽에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뭡니까? 자, 학생의 점수에 따라 가지고 다음 순서도 이게 플로차트죠. 순서도처럼 학점을 부여하려고 한다. 성적을 검사하는 조건식도 여러 개이고 학점을 부여하는 여러 개의 문장 중에서 하나를 실행시키려고 한다. 이래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스코어 있죠. 스코어는 성적입니다. 여기로부터 이미의 성적을 입력받겠죠. 그 성적을 비교를 합니다. 그 성적이 90 이상이냐 참이다. 그러면은 뭐다? 학점을 A를 주라 이 말이죠. 근데 비교했는데 거짓이더라. 그러면 그 성적이 80 이상이냐 참이면은 학점을 뭐다? B를 주라 이 말. 부여하라 이 말. 근데 비교했더니 거짓이더라. 그러면 그 성적이 70 이상이냐 묻는 거죠. 참이더라. 그러면 학점을 뭐다? C를 부여하라 이 말. 근데 비교했는데 또 거짓이다. 그럴 경우는 다음 또 내려가서 또 비교를 하겠죠. 스코어 그 성적이 60 이상이냐 참이다. 그럼 학점을 D를 주라 이 말입니다. 그럼 요 밑에 내용도 생각하기 싫죠, 그죠? 그 스코어를 비교했는데 60보다 60 이상이냐 물었냐? 60 이상이 안 된다. 이하다. 거짓이다. 그러면 뭐다? 학점을 뭐다? F를 주라. 요거 주면 여러분 누구에 되겠습니까? 학사 경고가 딸랑 여러분들한테 통보가 되겠죠. 업종이 다 무너집니다. 이런 일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소스 코드가 하나 등장합니다. 이 소스 코드는 우리 교재 페이지 184페이지 나오는 내용의 소스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84페이지 잠시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니까 뭐라고 교재 보니까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응? 그거 보니까 자 코드를 한번 분석해 보자. 이거는 전부 뭡니까? 실행에는 뭐가 난 주성문이죠. 성적을 받아서 학점을 결정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변수는 뭡니까? 스코어는 성적인데 인테저 함수를 썼대. 정수야. 그럼 그레이드는 학점이죠. 학점을 부여하는데 야는 캐릭터. 왜? 학점이 A 학점이냐 B냐 C냐 D냐 F냐 이걸 여러분들이 표현해야 되니까 캐릭터 문자형 변수를 썼다. 그리고 맨 첫 번째 뭐다? 화면에 성적을 입력하시오. 이 문장을 출력을 하고 그 다음 스캔 F 해가지고 스코어 있죠. 성적을 하나 입력받겠다. 그럼 여기 입문문에 보니까 스코어 외부로부터 입력받은 성적 있죠. 이걸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비교를 해가 90점 이상이면은 뭐다? 학점을 A를 부여하고 else 그렇지 않으면은 성적이 80 이상이냐? 에? 이상이면은 학점을 B 부여하고 else 그렇지 않으면 if 또 성적이 70 이상이냐? 70 이상 해당되면 C를 뭡니까? 부여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if 또 성적을 비교합니다. 60 이상이냐? 그럴 경우에는 학점을 D를 부여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은 그레이드 학점을 뭐다? F를 부여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가는 거 프린트하고 프린트 F문 써가지고 출력을 학점 %D C/N 하고 그레이드 학점 1에 나오죠. 그죠? 자, 그렇게 뭡니까? 선택된 참여에 해당되는 학점이 여기에서 지키게 되겠죠. 그리고 뭐다? 리턴 제로라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중간에 보니까 if 스코어 80 이상이냐 있죠. 요거는 어떻게 굳이 뭐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위에 것까지 이거하고 묶어 가지고 if 스코어 80 이상이고 엠퍼사드 쓰면 됩니다. 논리 연산자 엔드. 그 다음에 스코어가 90 미만이냐 아니면 이하냐 아니면, 알겠죠? 그럼 90보다 작은 경우에만 이 조건식을 검사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도 예를 들어 뭐 성적이 82점이 들어왔다 이 말. 자,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한 걸 여러분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걸 한 번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자, 사용자로부터 뭡니까? 응? 성적을 입력받아서 변수 스코어에 뭐다? 저장을 한다 이 말. 응? 변수 스코어에 저장을 한다. 그 다음 if문을 사용해가 뭐다? 스코어가 90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검사를 한다. 만약에 참이면은 뭐다? 학점 A를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뭐다? 다음 else절을 수행한다. 그 다음 else if문을 사용해 가지고 이번에는 스코어가 뭡니까? 80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검사를 한다. 만약에 참이면은 학점 B를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다? 아래쪽에 있는 else절을 또 수행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else if문을 사용해가 스코어가 70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검사를 해서 만약에 참이면은 학점 C를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다음 절에 있는 else문을 수행한다. 그리고 else if문을 사용해 가지고 스코어가 이번에는 60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검사를 한다. 만약에 참이면은 학점 D를 출력한다. 그렇지 않으면 뭐다? else절을 수행한다. else절 다음에, 자, 다음에 가니까 뭡니까? else문을 사용하여 앞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지 않으면은 뭐다? 학점을 어떻게? F라고 출력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계산기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산기 프로그램. 자, 우리가 보편적으로 기본적인 계산하는 이런 전자 계산기를 뭐라 그럽니까? 캘큘레이터, 뭐 보통 이렇게 얘기 잘합니다. 누산기다 일종의. 자, 그래서 여기 출력 화면에 하나 나와 있는데 수식을 입력하시오. 10 플러스 20 수식이 들어왔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 연산자 플러스를 써가지고 요거는 이제 덧셈 하겠다 말이죠. 산술 연산자 중에 덧셈이 되겠죠. 주어진 값 10하고 20을 더해가 뭡니까? 30을 출력을 했다. 그 다음 아무 키나 누르십시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계산기 프로그램인데,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186페이지 맨 위의 내용입니다. 186페이지 맨 위의 내용.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보시면 되겠고, 186페이지 맨 위에.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서, 뭐다? 간단한 산술 계산기 프로그램이라고 되어가 있는데, 요 내용은 우리 교재 페이지 어디에? 185페이지 가봅니다. 185페이지 가면은 위에서 뭡니까? 7번째 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파이디엠이 보니까 요 내용이 뭡니까? CALC1.C라고 되겠죠. 캘큘레이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 보니까 소스 코드가 고래 나와 있는데, 우리 교재고 예제 샵 2 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간단한 산술 계산기를 만들어 보자. 물론 그래픽 버전이 아닌 텍스트 버전의 계산기다. 두 개의 P 연산자를 받아서 플러스 마이너스 아스테리스크 슬래시 연산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해 보자. 먼저 스캔F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수식을 입력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리고 연산자에 따라 해당되는 연산을 수행하고 연산 결과를 출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자 소스 코드를 먼저 보면은 자 먼저 캐릭터 OP 세미콜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캐릭터형 변수 OP를 선언하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연산자를 나타내는 기호가 요 변수에 저장된다. 플러스라든지 마이너스라든지 곱셈인 아스테리스크, 그 다음 나눗셈인 슬래시 이거 말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줄에는 인트형 변수를 써가지고 x와 y를 선언해 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x, y에 뭐다? p 연산자가 저장이 되겠다. 그 다음에 화면에 프린트 F문에가 수식을 입력하시오. 출력 메시지가 나타나고 그 다음 줄에 스캔 F 있죠. 그죠? 요거는 뭡니까? 요 스캔 F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P 연산자와 연산자를 읽어드린다. 그럼 여기에 연산자는 어디에? %C 있죠. 요 OP의 값을 여기에 뭐다? 응? 여기에 뭐다? 읽어드리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특이한 점은 세 개의 값을 한 번에 읽어드린다는 점이다. 요거는 1 플러스 2와 같은 수식을 한 번에 읽기 위해서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임의의 값 1을 읽어드리고 여기다가 2를 읽어드리는데 덧셈이라면 여기다가 플러스 연산자를 여기에 저장해서 읽어드리겠다 이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P연산자 그 다음에 연산자 P연산자 그 다음에 연산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연산자 순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1 플러스 2와 같은 수식을 한 번에 읽어드리기 위해서다. 참고하세요. 그 다음 스캔 F의 형식 지정자도 그 순서대로 지정해주면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P연산자는 정수라고 가정하고 따라서 %D, %C, %D라고 지정하면 된다. 그래서 현재 여기 이렇게 지정되어 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연산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곱셈, 나눗셈, 또 퍼센테이지 나머지 구하는 거 와 같은 문자이므로 숫자와는 구별된다. 따라서 입력할 때 1 플러스 2라고 붙여서 입력해도 스캔 F가 분리하여 변수에 저장해 주더라. 스캔 F의 형식 지정자에 있는 %D와 %C 사이의 공백 문자는 뭐다? P연산자와 연산자 사이의 공백 문자를 허용하는 의미가 있다. 만약에 여기처럼 %D, %C, %D에 그렇게 붙여서 하면은 %C 사이에 하면은 %C 사이에 뭡니까? %C 사이가 아니고 P연산자와 연산자 사이의 공백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것은 중요한데 왜냐하면은 스캔 F는 %C라고 지정하면은 다음 문자가 공백 문자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문자로 간주하여 읽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if문을 사용하여 OP가 플러스와 같으면은 덧셈을 수행하고, 알겠습니까? 이 OP가 플러스와 같으면은 뭐다? 덧셈을 수행하고, 아시겠어요? 수행하고, 그 결과를 뭐합니까? 화면에 출력한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그 다음에는 else if문 있죠? 자, OP가 뭐다? 마이너스와 같으면은 뺄셈 연산을 뭐한다? 수행을 뭐다? 하고 그 결과를 화면에 출력하란 말입니다. 그 다음 else 문문 가니까 이번에는 뭐다? OP가 뭐다? 뭡니까? 아스테리스크죠. 요거와 같으면은 뭐다? 곱셈 연산을 뭐다? 수행하고 그 결과를 화면에 출력하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else 문문 보니까 이번에는 OP가 뭐다? 슬래시 연산자 있죠. 요거는 이제 나눗셈이죠. 그죠? 요거와 같으면은 나눗셈 연산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화면에 출력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else 문 요걸 사용을 해가지고 OP가 지원되지 않는 연산자라면은 화면에 어떻게 지원되지 않는 연산입니다. 요렇게 출력하게끔 만들어 놓은 소스 코드가 바로 요 산술 계산기 프로그램 소스 코드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랩 3개의 정수 중에서 큰 수 찾기라고 되어 있는데, 큰 수. 우리 교재 186페이지 그 맨 아래쪽에 가면 중간 점검 문제가 나옵니다. 1번이 뭐다? 컵의 사이즈를 받아서 100ml 미만은 스몰, 100ml 이상 200ml 미만은 미디어, 200ml 이상은 뭐다? 라지라고 출력하는 연속적인 if else 문을 작성하시오. 자, 요거는 아까 앞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여기에 나오는 거 보세요. 랩 문제 있죠. 3개의 정수 중에서 큰 수를 찾아봐라 이 말. 즉 사용자로부터 받은 3개의 정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찾는 프로그램을 작성해보자. 그래서 출력 화면에 보니까 웹으로부터 3개의 정수를 입력받는데 10, 20, 30을 입력받았다며. 그럼 이 중에서 가장 큰 정수는 뭐다? 30이다. 이렇게 출력된다. 자, 요걸 한번 여러분들 보시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이제 솔루션 문제로서 3개의 정수 중에서 뭐다? 큰 수 찾기 소스 코드를 여기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요거는 우리 교재 189페이지입니까? 189페이지 맨 위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189페이지 맨 위에 거기가 솔루션 문제 3개의 정수 중에서 큰 수 찾기 샵 2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3개의 정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찾을 때 논리 연산자와 연속적인 if else 문을 사용해서 작성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int 정수형으로 뭐다? abc 뭐다? largest라고 변수 4개를 선언했습니다. 그 다음 프린트 f문에 해가지고 3개의 정수를 입력하시고 화면에 출력을 해주고 스캔f에 해가지고 뭡니까? 하나 둘 셋 3개 있죠. 요 변수의 값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if문은 보니까 a가 b보다 크다 이고, 그 다음 a가 c보다 크다 이면은 뭐다? largest 가장 큰 값이 뭐다? a 값이니까 a 값을 뭐다? 여기에 대입해 주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a가 b보다 크고 a가 c보다 크면은 요렇게 a 값을 largest 변수에 대입하라 이 말. 그렇지 않으면 if 이번에는 b가 뭐다? a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다면은 뭐다? largest 요 변수에다가 뭐다? b의 값을 뭐다? 대입시켜 주라 이 말이죠. 즉 저장하라 이 말이죠. 즉 b가 a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은 요걸 실행하라 이 말이죠. 자, else 그렇지 않으면은 뭐다? largest에다가 뭐다? c의 값을 뭐다? 저장하라 이 말이죠. 자, 왜? 그렇지 않으면 c가 최대 값인 것은 자명하다. 이래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프린트 F문을 써가지고 가장 큰 정수는 %D다라고 점까지 뭐다? 화면에 나타나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리턴 제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됩니까? 자,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중간 점검 문제가 나와요. n의 값이 각각 -1, 0, 5인 경우에 다음의 코드에 의하여 생성되는 출력은 무엇인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앞에 나오는 도전 문제 있죠. 컵의 사이즈를 받아서 100ml 미만은 스몰, 100ml 이상 200ml 미만은 미디어, 200ml 이상은 라지라고 출력하는 연속적인 if else 문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건 아까 앞에서 언급했기 때문에 그거로 대체하도록 하고, 자, 중간 점검 문제 요거 1번 문제 있죠. 1번 문제 요거는 잘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먼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if 만약에 n가 0과 같나 물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 첫 번째 값을 뜩 읽어왔다고 가정했을 때 -1을 읽어왔다. 그럼 0과 같나? 같지 않아요. 그러면 a는 안 지키겠죠. 그 다음에 else 그러면 n이 3보다 크나 물으세요. -1이니까 안 크죠. 그러면 이것도 뭐다? 지나간다. 프린트. 그 다음에 else에 프린트 f에다가 뭐다? c를 출력하라 그러죠. 그럼 이 만약에 첫 번째 값을 갖고 왔을 때 가장 먼저 실행되는 게 c 출력문이 실행될 것이다. 그 다음 두 번째 0을 갖고 왔습니다. n에다가 0이 0과 같나 물어요. 같으니까 이번에는 뭐다? 화면에 A, 영문 대문자 A가 출력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마지막에 5를 갖고 왔습니다.
5가 제로와 같나 물으니까 뭡니까? 같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 else 문에 가니까 그럼 5가 3보다 크냐? 큽니다. 그럼 프린트 F 문에서 뭐다? B가 출력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B가 이렇게 출력된다. 그래서 순서는 뭐다? C, A, B 이렇게 화면에 나타날 것이다. 꼭 기억하세요. 자,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스위치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우리 교재 190페이지 맨 위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190페이지 맨 위에 그 한번 잠시 보시면은 자, if문에서는 조건식이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 가지고 실행할 문장이 둘 중에서 하나로 결정된다. 따라서 if문에서 가능한 실행 경로는 두 개이다. 만약 가능한 실행 경로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스위치문을 사용하는 것이 좋더라 이 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변수의 값이 C1이면은 처리 1을 수행하고 변수의 값이 C2이면은 처리 2, 변수의 값이 C3이면은 뭐다? 처리 3을 수행한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일치되는 값이 없으면은 처리 D를 수행한다. 이러한 경우에 스위치문을 사용하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 가지 경우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데 사용한다. 이래 되겠습니다. 스위치문 다음에 제어식이 들어가고 이래 되겠습니까? 제어식이 들어갑니다. 물론 여기에 제어식 요 부분에는 뭐 변수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제어식의 값이 C1이면은 케이스 C1이라고 되겠습니다. C1이면은 뭐다? 문장 1을 실행하라 이 말. 뭐 아니면은 뭐다? 다음 케이스 C2로 가야 되겠죠. 요거는 제어식의 값이 C2면은 실행된다. 문장 2가. 그럼 점점점 가고 케이스 CN 대가 있죠. 그죠? 자, 그럴 경우에는 CN일 경우에는 문장 N을 실행하고 그럼 마지막에 디폴트라는 것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즉 일치하는 값이 없으면 뭐다? 실행해야 될 부분이 문장 D가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참고하시기 바라고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스위치문의 순서도 그림이 하나 나와 있는데 요거는 아주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표현해 놨다. 그럼 이거는 우리 교재 어디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까? 이 내용은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190페이지 가게 되면은 맨 아래쪽 부분을 예를 들어 순서대로 그린 게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맨 아래쪽 부분. 알겠습니까? 그거 보니까 뭐 스위치 변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처리 1, 처리 2, 처리 3, 처리 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순서들을 보니까 케이스 C1이 조건을 비교했는데 참이냐? 참이면은 문장 1을 뭐다? 실행하고 끝내라. 그럼 아니다. 그러면 케이스 C2냐? 물었습니다. 그럼 참이더라. 그러면 문장 2를 실행하고 끝내고 그러면 케이스 C2가 아니면은 거짓이면은 뭐다? 이번에는 케이스 CN이냐 묻습니다. 참이면은 문장 N호를 실행하고 브레이크 종료하고 근데 이걸 이제 비교했는데 CN이냐 물었는데 아니다 하면 거짓일 경우는 뭐다? 디폴트 다음에 내용을 실행해주면 되겠다. 참고하세요.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예제 소스 코드가 하나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191페이지의 중간 부분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재 그 중간 부분에 보니까 그림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보니까 일단은 그 그림 보니까 뭐라고 되겠습니까? 사용자가 넘버에 1을 입력을 해 준다 이 말. 그래놓고 실행하는 게 케이스 0 부분에 쫓아갔다 이 말. 즉 값이 0이면은 이쪽으로 오라 이 말이죠. 근데 방금 1이 돌았으니까 이쪽으로 안 오겠죠. 그러면 다음 케이스 1 요게 해당된다 이 말. 즉 값이 1이면은 이쪽으로 오라 이 말. 그래서 하나 뭡니까? 슬래시 n 되겠죠. 브레이크.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가 뭡니까? 1로 뭡니까? 여기서 바로 끝내면 되는데 다음에 보니까 그럼 케이스 2냐 물었습니다. 2면은 프린터 둘이라고 찍고 끝내라 이 말. 그럼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뭡니까? 디폴트 뭐다? 많다 이렇게 출력하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사용자가 이를 입력하는 경우, 자, 방금 설명했는 것 그대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브레이크가 생략되는 경우라고 되겠습니다. 브레이크가 생략되는 경우, 이거는 우리 교재 몇 페이지냐 하면은 191페이지 아래쪽에, 맨 아래쪽 부분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어서 다음 페이지 192페이지 맨 윗부분까지 내용이 그림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브레이크 문이 없다면은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브레이크 문이 없으면은 선택된 케이스절 안의 문장들을 실행한 다음에 계속해서 뭐다? 다음 케이스절의 문장들을 실행하게 된다. 따라서 브레이크 문을 생략하면은 중대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따라서 모든 케이스 문은 일반적으로 브레이크 문으로 끝내야 한다. 브레이크 문으로. 그래서 여기도 브레이크 문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중간에 뭐다? 요 부분에 없다. 이 말. 이해되겠습니까? 만약 케이스 요 1에서 뭐다? 브레이크 문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나? 이 말. 응? 그래서 오른쪽에 설명이 나왔죠. 브레이크 문을 만날 때까지 계속 문장을 실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중요한 말이죠. 그죠? 응? 요게 중요한 말이다. 그럼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의도적인 브레이크 생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의도적인 브레이크 생략은 우리 교재 페이지 192페이지 아랫부분에 가게 되면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그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예제가 하나 나와 있죠. 우리 교재에 보니까. 그 보니 케이스 2와 케이스 3의 경우 뭡니까? 의도적으로 브레이크 문을 생략해서 같은 처리를 수행하도록 해놨다. 그 말은 뭔데? 자, 요 부분이다. 요 부분. 즉, 두 개의 경우를 하나로 묶어서 처리하기 위해 가지고 이러한 기법을 썼다. 브레이크 문을 생략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해되겠습니까? 자, 여기는 보니까 뭐라고 디폴트 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교재 193페이지 맨 위에 가면은 내용이 나옵니다. 디폴트 문이라고. 디폴트 문은 교재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케이스 문과도 일치되지 않은 경우에 선택되어 실행된다. 우리는 요 디폴트가 요 부분에 있습니다. 자, 디폴트 문은 생략될 수도 있다. 만약 디폴트 문이 없고 일치하는 케이스 문도 없다면 아무것도 실행되지 않는다.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값을 알아내기 위해 가지고 뭐 가급적 디폴트 문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고, 자, 요 예제 코드에서 사용자가 우리 교재에 보니까 여기 슬라이드로 나와 있듯이 5를 입력하면은 어떻게? 요 다음처럼 요렇게 화살표 방향대로 진행이 된다. 이 말. 자, 5를 입력받았는데 입력받아가지고 케이스 0이냐 물으니까 아니잖아요. 즉 값이 0이면은 이쪽으로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케이스 1, 이 부분은 뭡니까? 값이 1이면은 이쪽으로 오라 이 말이죠. 그 다음 케이스 2, 요거는 뭐다? 값이 2이면은 이쪽으로 오라 이 말이죠. 그 다음 마지막에 보니까 디폴트하고 프린트 많은 브레이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일치하는 값이 없으면은 이쪽으로 오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른쪽에 보니까 어떤 케이스 문과도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 선택된다. 뭐? 브레이크 문. 알겠습니까? 이 부분을 말하겠죠. 그죠? 그리고 쭉 진행되고 브레이크 문을 만나면은 벗어난다. 참고하세요.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은 스위치 문과 if else 문이 나오는데,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에 나오느냐? 에? 요거는 우리 교재 몇 페이지에 나오느냐? 페이지 193페이지 아래쪽에 가게 되면은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193페이지 아래쪽에 보니까 뭐라고? 스위치 문을 if else 문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재 보니까 스위치 문은 if else 문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앞에 코드도 다음과 같이 if else 구조를 사용하여 다시 작성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if else.
그래서 앞에 요 내용이 나왔는데 이걸 오른쪽에 보니까 뭐다? 예? 예? 앞에 나왔는 거 요건데 왼쪽에 보니까 if else문을 써가지고 요렇게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 좀 알아야 될 게 우리 교재 페이지 194페이지 잠시 가보세요. 그거가 맨 위에 팁이 있습니다. 그 보이 스위치문과 if else문의 선택 그래가지고 둘 중에서 어떤 것을 사용해도 상관없는 경우가 많지만은 경우의 수가 많아지면 대략 5개 이상이면은 스위치문을 사용하는 것이 간결해 보인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뭐다? 스위치문에서 제어식의 값은 반드시 정수, 상수로 나와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수식의 값이 정수로 나오지 않으면 스위치문을 쓸 수 없어서 이런 경우에는 뭐다? if else 문을 사용해 줘야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뭐다? 달이 주어지면 여기 달은 1월이냐 2월이냐 3월 그 달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달의 일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교수님이 잠시 목이 너무 말라서 강의를 일시 중지 버튼을 누르고 물을 조금 마시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은 강의 자료 슬라이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달이 주어지면은 그 달의 일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자 이래 되어 있죠. 현재 나와 있는 요것은 자, 출력 화면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뭐가 일수를 알고 싶은 달을 입력하라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은 8월달을 알고 싶었다. 그럼 8을 입력하니까 8월의 일수는 얼마? 31일이다. 이렇게 출력되어 있습니다. 요거 참고하시고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시면은 여기에 소스 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달의 일수를 계산하는 뭐다?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라 이 말입니다. 그럼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하니까 페이지 194페이지 가보세요. 194페이지 위에서 바로 밑에 보니까 예제 샵 1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 뭐라고 설명을 해놨습니까? 1년에 각 달의 일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보자. 즉 달이 주어지면은 그 달의 일수를 출력한다. 여러가지 방법으로 작성할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스위치문을 사용해 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달이 31일 또는 30일인 점을 고려하여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기법을 사용해 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사항이 거기에 들어앉아 있죠. 그리고 거기에 교재 소스 코드 보니까 파일명이 days_in_months.c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슬라이드 화면으로 돌아와서 여기 보니까 인테자형 즉 정수형으로 뭐다 month days를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month라는 월, days라는 일 있죠. 이 변수를 뭐다 정수형으로 선언했다. 그리고 화면에는 일수를 알고 싶은 달을 입력하시오. 이 내용이 출력되게끔 되어 있고 밑에 스캔F 해가지고 뭡니까 먼저 몇월 달인지 달을 입력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스위치문에 가니까 조건식이 뭡니까 먼스가 되어 있죠. 그럼 여기에서 값이 뭡니까 예를 들어 8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8. 근데 여기는 뭐다 8이 들어오게 되면 뭐다 8월 달의 일수가 며칠이냐 이게 이제 물어본다 이 말이죠. 그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은 인트형 변수는 months와 days를 선언했고 달과 달의 일수가 여기에 이제 저장이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변수 months의 값에 따라 분기가 되는데 2월달 같은 경우는 뭐다 28일까지 있죠. 그죠? 여기 뭐다 케이스 2는 데이지가 28이 되어 있다면 그래서 데이지에 28을 입력을 하고 만약 윤년까지를 고려한다면은 연도를 입력받아서 이전에 뭐다 작성했던 윤년 프로그램과 결합해서 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4월과 6월, 9월, 11월은 30일까지 있기 때문에 데이지에 뭐다 30이 입력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 문을 생략하는 기법을 사용해가 네 가지 경우에 대하여 같은 처리를 했다. 그래서 1월과 3월, 5월, 7월, 8월, 10월, 12월은 뭐다? 31일까지 있기 때문에 16번째 줄 우리 그 교재를 본다면은 교재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16 라인에 보니까 케이스 4, 케이스 6, 케이스 9, 케이스 11 이래가 데이지 변수에는 뭐다? 30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브레이크 문이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16번째 줄과 같은 기법으로 처리하여도 되지만은 여기서는 뭐다? 디폴트를 사용해 가지고 데이지에 뭐다? 여기 보니까 디폴트에 사용해 가지고 데이지에 뭐다? 31 있죠? 요 31을 입력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마지막은 뭐다? 프린트 F 해가지고 %D 월의 일수는 %D입니다 하고 그 달에 저장된 값 그 다음에 1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넘겨줘가 화면에 이렇게 출력하고 종료한다 이 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램 문제가 있는데 원이나 사각형 그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용자가 R을 입력하면 사각형이 그려지고 그래서 아래쪽에 보니까 명령어를 입력하라 R 또는 C R을 입력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다? 사각형이 이렇게 그려졌다. 그리고 C를 입력하면 뭐다? 원이 그려지는 프로그램을 작성해보자 이래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명령어를 입력하시고 하고 R 또는 C 중에 뭐다? C를 입력받았다면 그래서 아래쪽에 뭐다? 원을 이렇게 그려놓은 출력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윈도우에서 그림 그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냐 하면은 여러분들 교재를 찾아가 보면 아시겠지만은 페이지 196페이지가 보세요. 196페이지 가게 되면은 중간 부분에 소스 코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윈도우즈에서는 GDI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서 화면에 원이나 사각형, 직선을 그릴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콘솔 윈도우에 다음과 같은 함수를 이용하여서 사각형과 원을 그릴 수 있다. 이래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요 HDC 하는 요 함수의 의미는 핸들 디바이스 컨텍스트의 줄임말입니다. 그 다음 HDC 변수를 썼고 오른쪽에 보니까 get window dc 갈로 안에 get foreground windows 함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세미콜론. 그럼 오른쪽 값이 어디에 HDC에 뭐다? 대입이 되어 가지고 저장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HDC 이것은 자 지금 이 강의로서는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기가 좀 시간 관계상 어렵고 이것도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교에서 여러분들 대면 수업을 진행한다면은 이걸 또 충분하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 하면은 C 언어에서 일일이 그 우리 텍스트 화면에 이 좌표의 어떤 그 값이 이렇게 주어져 가십니다. 사각형을 그리든지 원을 그리든지 간에. 근데 여기 HDC는 일종의 하드웨어의 내용들입니다. 하드웨어. 왜냐하면 각 PC마다 여러분들 집에 사용하는 PC도 그렇고 노트북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그렇고 각각 하드웨어 사양이 다 다릅니다. 뭐 텍스트 표현하는데 픽셀 수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그 요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 C 랭귀지를 개발한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그 어떤 뭐다 하드웨어 장치를 쓰더라도 거기에 맞게끔 디폴트 값이 잡히게끔 만들어 놓은 일종의 함수입니다. 라이브러리. 그래서 그 값을 이제 받아올 때 쓰는 뭡니까? C 언어 함수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 이해해 두세요. 나머지는 나중에 학교에서 대면 뭐 강의를 할 기회가 있으면은 제가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요거 하나만 설명하는데 3시간 걸립니다. 3시간 참고하세요. 그 다음 아래쪽에 오니까 릭탱글 요거는 사각형이다. 그 다음에 뭐다 엘립스 변수 있죠. 이거는 원이다. 그럼 요 HDC에 보관되어 있는 하드웨어의 어떤 기본적인 객체 값에다가 X의
요게 x1, 요게 y1, 요게 x2, 요게 y2입니다. 그래서 요 좌표 그림이 요래 돼가 있죠. x축으로 오른쪽으로 가고 y축으로 밑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에다가 요런 사각형도 그려주고 그 다음 아래쪽에 요 좌표 값이 해가지고 요런 원도 그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졌고, 오른쪽에 보니까 콘솔 윈도우의 크기를 변경하면 그림이 지워진다. 주의하세요. 그러죠. 이것도 뭡니까? 각 하드웨어의 그래픽 사양에 따라 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또 뭐 우리 교재에 보면은 리눅스 시스템에서는 이걸 실행하게 되면은 그려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만든 저작자도 뭐다, 이전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린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솔루션 문제, 원이나 사각형 그리기, 소스 코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요거는 우리 교재 몇 페이지에 있느냐 하면은 교재 페이지 198페이지 맨 위에 가보세요. 198페이지 맨 위에 가니까 원이나 사각형 그리기 하면서 소스 코드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앞에서 말한 걸 그대로 소스 코드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보니까 여기 뭐라고 커맨드에다가 뭐다, get 라이브러리 함수를 써가지고 값을 받아오는 거, 여기 하나 들어가 있고, 커맨드 변수에는 뭐다, R의 값하고 이제 비교를 하죠. 같나 물으니까 같다 그러면은 뭐다, 사각형을 그리라 이 말이죠. 이번은 그게 아니면은 else 커맨드가 C냐, C하고 같다 이 말, 외부에서 받아들였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럴 경우는 뭐다, 이번에는 요 좌표대로 원을 그리라 이 말입니다. 그럼 그것도 아니면은 뭐다, 잘못된 명령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종료가 된다.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랩 문제, 가위바위보 게임. 자, 이걸 우리가 알고리즘을 한번 작성해 보자 이 말이죠. 그래서 컴퓨터와 사람이 대결하는 가위바위보 게임을 작성해 보자 이래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출력 화면에 보게 되니까 가위바위보 게임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 하나를 선택하라. 갈로에 보니까 가위는 0, 바위는 1, 보는 뭐다? 2가 있습니다. 근데 뭐다? 1을 선택을 했네요. 1은 누가? 사용자가 선택했다. 1. 그러면 컴퓨터는 뭐다? 2를 랜덤 함수를 써가 2를 무작위로 받아들여 가지고 비교를 해보니까 뭡니까? 보가 뭐다? 1이 뭡니까? 바위죠. 둘이 가위바위보를 한다 하면 뭡니까? 야가 이기겠죠. 그래서 컴퓨터가 승리했다라고 화면에 보여주고 있고, 오른쪽에는 뭐다? 사람들끼리 가위바위보 하는 그림을 하나 첨부시켜 놨습니다. 요거 참고하시고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뭡니까? 또 소스 코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교재 몇 페이지에 나와 있느냐? 요거는 페이지 200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세요. 200페이지 넘어가시게 되면은 맨 위에 뭡니까? 솔루션 문제 소스 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요것도 방금 앞에서 얘기한 걸 그대로 소스 코드 표현해 놓은 거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유자 변수라든지 컴퓨터 변수는 전부 뭐다? 정수형으로 쓰겠다고 선언했고, 프린트 F문에 해가지고 요런 문구가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프린트 F문에가 하나를 선택하시오 하고 요 값이 주어졌다. 그래서 스캔 F 해가지고 뭡니까? 외부로부터 뭐다? 사용자가 사용할 정수를 입력받는다. 그리고 컴퓨터하고 뭐다? 랜드 %3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는 컴퓨터가 난수를 발생하여 정수를 뭐다? 선택하는 뭐다? 명령문이 되겠죠. 그리고 프린트 F는 사용자 equal %d 하고 유저 값을 표현해주고, 그 다음 프린트 F는 컴퓨터 %d 해가지고 컴퓨터 난수 값을 표현해준다. 그리고 if 해가지고 조건문이 뭐다? 유저 플러스 1이죠. 자, 유저가 만약에 2를 입력했다. 그럼 2 더하기 1 해가지고 나누기 3을 하라 이 말이죠. 그 나온 값하고 컴퓨터 값하고 같나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린트 F가 컴퓨터가 승리했다라고 이래 나옵니다. 그럼 이것도 아니면 else 뭐다? if하고 컴퓨터 equal 유저가 있네. 컴퓨터하고 사용자 값하고 같나 물었습니다. 같으면 뭐다? 프린트 F 비겼다고 나오죠.
그럼 그것도 아니면 뭐다? 프린트 F 사용자가 승리했다라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종료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참고하시고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뭐다? 우리 강의 자료 슬라이드 보시면 맨 마지막에 해당되죠. 맨 마지막에 QA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바로 뭐 종료해도 되겠지만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로 넘어가느냐? 201페이지 가면 연습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요거 몇 문제 풀고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 돌아가 보세요. 연습 문제 1번에 보니까 앞에서 우리가 강의하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을 한 번 더 여러분들 기억을 되살리면서 문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개의 피연산자가 모두 참인 경우에만 참이되는 논리 연산자가 뭐냐면 대표적인 논리 연산자는 그 원문자 1번과 2번과 3번이 있죠. 1번은 뭡니까? AND고 AND 논리 연산자. 2번은 뭡니까? OR. 3번은 NOT이죠. 그러면 두 개 피연산자 모두 참인 경우에는 참이 되는 논리 연산자겠습니까? 1번 AND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2번의 수식 갈로 열고 1 플러스 1이 2보다 크거나 같다 갈로 닫고 이걸 느낌표가 되겠습니다. 이 결과값은 뭐냐면 그러면 갈로 안에 있는 이 조건을 비교해 보면 1 플러스 1이 2다 하면 2가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같은데 앞에 부정을 하죠. 부정하면 뭐가 됩니까?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된다. 그 다음 3번에 다음 중에서 참인 수식을 모두 선택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번이나 3번, 4번은 전부 참입니다. 2번 제로는 거짓이기 때문에 참이 아니다. 참고하세요. 그 다음 4번에 다음 코드의 실행 결과는 자, 인테저 함수에 가지고 x는 정수형 변수로 선언이 되어 있는데 x에는 5의 값에 대입이 되겠죠. 그 다음 if 문에 의해 가지고 x가 10보다 작는 문수입니다. 5가 대입이 되었으니까 10보다 작죠. 그러면 뭐다? printf 10보다 작다. 요게 지키고 밑에다가 텍스트 화면 같은 경우는 계속하려면은 아무 키나 누르십시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 5번에 다음 코드의 실행 결과는 그렇습니다. 자, 인테저 함수의 x에는 0이 대입이 되고 if x 값을 갖고 와가 1하고 같나 묻습니다. x는 제로니까 같지 않죠. 그 다음에 if x가 제로와 같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프린트 F에 보니까 뭡니까? if 절 슬래시 n 그 다음에 else하고 뭡니까? 프린트 else if 절 그 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뭡니까? else 절 슬래시 n 줬다면 세미콜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실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if 문 그 조건에 일단 안 맞다면 그래서 if 문을 벌써 나가지고 else 문으로 넘어가겠죠. 맨 아래쪽에. 그래서 else 절 그 다음 아래쪽에는 계속하려면은 아무 키나 누르십시오.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니까 6번, 7번, 8번이 있습니다. 특히 8번 있죠. 다음의 문장을 스위치를 사용하여 재작성하라 이래 되가 있는데 이거는 왼쪽에 있는 if else 문을 뭐다 스위치 문으로 한번 변경해 보래 이 말이죠. 이건 우리 교재 저 앞에 스위치 문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작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강의가 대충 다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 시간 같은 경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 207페이지 가게 되면은 챕터 6 그래가 반복문이 나옵니다. 자, 이 반복문도 내용이 의외로 되게 많습니다. 교재로 봐서는 그 몇 장 안 되는 것 같은데 또 강의하려고 그러면 이 내용 분량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다음 시간도 아마 강의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수님이 처음부터 강조를 했듯이 강의 듣기 전에 꼭 여러분들이 예습 복습을 좀 완벽하게 해서 강의를 들으시면 조금의 이해가 빨라질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루도 놓치지 말고 예습 복습을 많이 하셔가지고 강의를 청취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가 끝나고
학교 교습 학습 시스템에 이 강의 자료를 올릴 때 항상 공지사항란에 교수님이 간단하게 공지사항을 매주마다 올리는데 이번에도 또 올라갑니다. 특히 여러분들 5분에 5월 4일날 대면 수업 개강되기 때문에 그것에 관련된 교수님한테 왔는 공문이 있습니다. 공문을 원문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리도록 하고 또 다른 거 몇 가지 추가 사항이 있는 걸 추가해 가지고 올릴 테니까 반드시 공지사항을 확인을 하고 강의를 청취를 하시고 강의 청취가 다 완료되면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교수님께 청취를 다 했다라고 반드시 회신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교수님이 출석 체크를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거 꼭 지켜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교수님이 염려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장시간 집에서 대면 강의가 아닌 비대면 강의로 진행되다 보니까 인터넷 강의를 청취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원격 강의죠. 그러면 이걸 하다 보면은 생활의 패턴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심기일전해서 강의 계획서뿐만 아니고 하루 일과표를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서 항상 여러분들이 소지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여러분들 가정에 책상머리에다 딱 붙여놓고 그 계획표대로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은 조금 패턴도 여러분들 패턴도 뭐 잊어지지 않고 정확하게 아마 강의를 들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여러분들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 끝으로 다음 주 월요일 되면은 대면 강의가 개강되는데 일부 과목은 대면 강의를 청취하는 학생도 있을 거고 청취하지 않고 원격 강의로 한 학기를 여러분들 공부하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어찌됐거나 학교에 오는 친구들은 여러분들 개인 위생 안전에 특별히 유의해 가지고 늘 강조하지만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건강 스스로 잘 관리해서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건강해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 따로 뭐 특별히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뭐 강의 들으시다가 좀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또 교수님께 개인적으로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교수님은 개방되어 있습니다. 24시간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해 주시면은 바로바로 교수님이 답변해 드릴 테니까 주저하지 말고, 또 교수님 얼굴 한 번도 안 봤다고 해서 또 뭐 선입감에 빠져 가지고 괜히 뭐 이런 내용 질문하면 교수님 좋아 안 하시겠지 뭐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면은 바로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오늘 장시간 강의 듣느라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셔서 또 강의 계속 이어서 듣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장시간 강의 청취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